여러분, 신용대출 지금 사상 최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용대출이 장난이 아니죠. 뭐 지금 9월 17일 현재만 보더라도요. 신용대출이 야 저렇게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신용대출이 많습니다. 9월 17일 기준으로 126조 1천억 원입니다. 126조 1천억 원. 당장 8월 말을 보면 123조 3천억 원이에요. 123조. 얼핏 보기에는 거의 2조가량 늘었잖아요. 2조가량. 그죠? 8월 말보다 2조가량 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느니까 금융당국에서 야 5대 금융업체들 전부 다 신용대출 줄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담합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정부가 나서서 담합하라.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야 줄여. 안 줄여? 안 줄이면 제재할 거야? 정부의 명령인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괴뢰은행이다. 괴뢰은행. 괴뢰란 말이 괴째가 허수아비 괴입니다. 허수아비 괴. 뢰자는 꼭두각시뢰예요. 꼭두각시뢰. 쉽게 말하면 은행이 꼭두각시 은행이다. 권력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는, 예, 정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는 시장경제도 완전히 무시된 그런 꼭두각시 은행이다. 그래서 제가 괴뢰은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괴뢰은행. 요즘 은행들이 다 괴뢰은행이에요.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경제를. 고신용자,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줄여라는 거야. 고신용자한테 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 예, 금리를 올려서 줄이래요. 이게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고신용자면 당연히 금리가 쌉니다. 저신용자는 당연히 금리가 비쌉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에 반비례하는 것이 이 은행의 시장경제예요. 금융권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고신용자한테 금리를 많이 받아서 못 받게 하래요. 대출도 줄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신용대출 받자. 이게 신용대출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대출조차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패닉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패닉 현상.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출액이 4,67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가 이게 나흘이네요. 나흘 동안 5대 시중은행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7,799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어요. 5대 시중은행에서. 엄청나죠? 이게 은행권으로 확정하잖아요. 그러면 9천억 원이에요. 8,926억 원이나 지금 받았어요. 은행권 전체로 확정을 하면요. 5대 시중은행에서만 7,799억 원이고요. 전체로 확정하니까 8,926억 원. 야, 그야말로 패닉이네, 패닉. 공황상태예요, 공황상태. 다 줄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서 대출을 받겠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가장 좋은 규제는요. 긍정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쉽게 말하면 수요 측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측을 자꾸 억제해 가면서 공급 측을 억제한단 말은 그런가요? 공급을 늘려가면서죠.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게 정책을 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 정책을 펼 때 만약에 과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잠깐 시장에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만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 쪽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야말로 규제를 하면 또 풍선 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서 불쑥 튀어나와. 그러면 또 거기는 망치를 때려 규제로. 또 망치를 때리면 또 다른 데서 툭 튀어나와.
그럼 또 때려. 이렇게 아마 문재인 정부 내내 이렇게 규제로 때려야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라니까요. 괴뢰 은행들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권력에 그렇게 힘이 없나 하기야 뭐 연봉이 워낙 많으니까 지주회사 회장이나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 연봉들 장난 아닙니다. 뭐 다 10억대가 넘죠. 20억 뭐 30억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 아깝지. 권력에 빌붙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다. 이런 생각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치와 금융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고 정치와 경제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융권의 현금 흐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권의 현금 흐름도 말입니다. 20대까지도 대출을 지금 엄청 받는 판이니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보면 40% 늘었어. 20대가. 30대 30%, 40대 20%, 50대 60대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20대가 많이 하는 건 주식 아니겠어요? 주식. 그죠? 지금 집을 당장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만약에 경제가 거품이 꺼져서 경착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신용대출 어떻게 하든 규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괴뢰 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시장경제 저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신용자는 당연히 은행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계속 대출을 막고 규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고신용자한테는 대출을 줄이고 저신용자에게는 그냥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위기를 더 빨리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